양국 간의 협정이 잘못됐다면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는 국민에 대해 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과거의 정부가 한 일이고 체결한 협정이니 우리는 모르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책임을 질 문제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피해를 상기하면서 우리의 국력을 강화하고 과거를 반성하며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려는 우리의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모든 원인을 일본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일파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을 조금이라도 옹호하면 토착 왜구라는 등 극히 혐오스러운 딱지가 붙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심각한 의문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친일은 나쁜 것일까요? 친일이라는 단어가 주는 혐오감 때문에 말을 좀 바꿔서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일까요? 친일이 정말 죄입니까? 2020년인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과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불리한 일일까요? GDP가 3배나 되는 일본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긍지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나 방법이 틀렸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우리의 과거가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한가운데인 1926년도에 태어나 일본 교육을 받았고 20살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격 형성의 시기에 일본 선생에게서 일본어로 일본식 교육을 받았으니 어찌 친일파가 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당시 일제시대를 겪었던 모든 국민에게 공통된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6.25를 겪으면서 삶과 죽음을 넘나들었고 굶주림 속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낸 사람에게 무슨 확고한 이념과 정치관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일본 군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틀었던 음악이었죠. 아버지는 일본군에서 복무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 도처에서 들었던 음악에 대해 향수를 느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린 나이였기에 전쟁을 찬양하는 그 노래의 가사와 곡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꼭 제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과연 친일파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친일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6년이라는 오랜 기간 외세의 통치를 받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오히려 친일을 하지 않는 편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배고픈 백성을 인도할 진정한 대한민국 지도자는 없었기에 그들에게 일본은 전부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국민은 거의 모두 친일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그래서 위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소수의 위인들을 제외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통치받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산 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친일파라고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장사미사에게 안중근의 위대함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서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마치 죄인 양 매도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과 전략적으로 실리적으로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더는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는 엄연히 구분돼야 합니다.
몇 달 전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웃음기 어린 표정으로 너희 아버지는 친일파야 라고 했던 할머니와 당시 아버지의 모습이 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나쁜 의미에서의 친일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워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일본과 친하게 지낸 분이지 결코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본에 단 한 번밖에 가보지 않았고 일본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지만 아버지가 안 계신 지금부터라도 일본에 대해 공부하고 좋아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왜곡된 진실과 편견을 어느 정도는 바로 잡고 싶습니다. 일본은 나쁘지만 일본 사람은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두운 양국의 과거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일본을 미워해서만은 안 됩니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서 실속을 차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일본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성장률 2, 3%, 3%라고 가정을 하고 이 3%를 매년 유지한다면 일본과 같은 GDP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일본 강점기와 같은 36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일본이 매년 0%의 성장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같이 2% 정도 성장을 가정한다면 사실상 56년이 걸립니다. 어설프게 일본을 이기자라고 외치지 말고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 게 우선입니다. 아베는 배알이 없어서 트럼프에게 친한 척하는 줄 아십니까? 어설프게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실리 외교를 추구합시다. 속에 비수를 품고 일본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일본을 이기는 지름길입니다.